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기본주택 이건 진짜 아닙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유튜브 광고를 보시면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GH 기본주택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메인 광고도 많이 넣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고 정말 현재 부동산 시장의 답일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쇼킹 부동산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GH 기본주택은 무엇일까요? 경기도에서 새로 만든 임대주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 주거 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임대주택을 만들었어요. 야, 정부에서 임대주택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왜 그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냐? 소득이나 자산이나 나이 등 제한이 있어서 주거 안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경기도민 44%가 무주택자인데 취약이나 신혼부부만 챙기다 보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네. 그래서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만든 주거 서비스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발표한 이유 간단합니다. 기존의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산으로 갔기 때문이죠. 소형 면적에다가 짧은 거주기간, 입주 자격까지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크기는요,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또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자, 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자, 이 정책 굉장히 탁상행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국토부가 예산을 쓰지 않고 임대주택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서서 중형 면적을 포함해서 누구나 30년 이상 평생 거주 가능한 좋은 위치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게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입니다. 자, 근데 이 제도가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외벌이하고 맞벌이 있잖아요. 자, 같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한 달에 저축 가능 금액이 거의 3, 4배 정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외벌이 같은 경우는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3, 4인 가족 한 달에 숨만 쉬어도 200만 원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저소득은 아닌데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하는 계층이 꼭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싶어 하면요, 경기도 저 외곽 지역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뭐 시프트를 비롯해서 국민임대주택도 전용 59제곱미터까지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하면서 거의 사실상 방치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의 기본주택은요, 이런 계층을 챙기기 위해서 만든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도시공사에서 목표로 하는 예상 임대료와 공급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74제곱미터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한 57만원 정도 잡아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57만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3기 신도시의 경기도시공사 참여집은 50%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기존의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을 대체하는 건 좋은데 기존의 임대주택은 그대로 두고 나서 경기도시공사 참여 비중 50%를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대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비슷한 임대주택 정책이 생깁니다. 8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에 지시해요. 중산층도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명됐을 때 행복주택 방문 현장에서 이런 소형 면적 공급하지 말고 또 하나 특정 계층만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만들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국토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새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임대주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특정 계층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바꿔서 이제 저소득층한테 우선적으로 60%를 공급하고 나머지 일반 공급 40%는 추첨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본주택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임대주택 비율 3기 신도시나 기존의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경우는 35에서 4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도 많고 실수요자한테 외면받는 그동안의 공급 형태였는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됐잖아요. 중산층까지 커버 가능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과거와 다르게 품질을 높여서 공급한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밝힌 거예요. GH 지분의 50%를 넣겠다 말씀드렸죠. GH 지분은 얼마나 되냐?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30%까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의 공공임대 비율이 45%였는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추가하게 되면 하남 교산지구의 임대 비율이 58%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로 분양형 기본주택을 발표를 해요. 어떤 방식이냐? 건물만 분양하고요. 토지는 LH나 GH 등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입주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해서 의무 거주 기간 10년 이상을 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나왔냐?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2억 5,7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60만 원이래요. 근데 이거를 판매는요 공공기관에만 판매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판매했을 때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는 추후 논의하는데 지금은 분양받은 사람이 25% 이하로 가져가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을 도입했냐 물어봤더니 시세 차익 기대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만든대요. 자, 그래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임대형이 있습니다. 누구나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공급 평수도 다양화하고 중위소득 20% 이내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재 임대주택과 좀 중복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분양형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공급 평수 다양화되고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평생 임대 방식이에요. 판매는 공공만 가능한데 일부 시세 차익 조금은 좀 인정할 가능성도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봤을 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이라고 하면요. 분양형이 임대형보다 이제 분양가 부담 비율도 더 높고 나중에 매각했을 때 일부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임대형이나 분양형 똑같아요. 자, 어찌됐든 경기도지사는요, 이 기본주택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가 진행이 됐어요. 이 자리에서 여당 국회의원만 5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울시장 후보들도 여당 서울시장 후보도 다 왔어요. 자, 박연선 전 장관은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도입되면 반값 아파트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상호 의원도요, 민간주택의 공공확 확대 정책만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방안을 안착시킬 수가 없다. 기본주택은 검토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추켜 세웠어요. 실제 두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에서 이런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지분공유제, 토지임대형 지분공유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이 지분공유제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가 지금 경기도의 기본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경기도 이 광고 열심히 하는 기본주택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주택 시행 요건을 맞추려면요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법령도 개정돼야 되고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도 경기도의 요구에 맞게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용지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제한이 있어요. 용도 제한이 있어요. 그거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임의대로 못 바꾼다는 부분이죠. 기금운용 계획도 바꿔야 됩니다. 결국엔 국토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어요. 일단은 누구나 지원 가능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미 통합 임대주택 제도를 만들었다. 원래 기본주택의 메인인 임대주택 정책은 과거에 국토부에서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에서 이제 비롯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굳이 너네 기본주택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 공공 자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시면요. 저는요, 분명히 좋은 취지인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계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맞벌이한테는 넌 무조건 분양받고, 외벌이한테는 너는 임대만 들어가라. 이렇게 정책을 마련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이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마련 촉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가주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도입 취지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중간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분명히 내 집을 원하는 저소득층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무엇인가 마련할 필요는 있다. 임대용지 또는 공공분양용지 중 일부를 이런 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에 분명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지는 분명히 괜찮은 부분인데 문제는 이 좋은 취지를요, 정치인과 진보 여론이 다르게 사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용도로 이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 문제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모든 분양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로또 분양을 막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분양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시세 차익 기대감을 꺾어놓겠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 언론들은 잘 기억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로또 분양이란 용어가 생겼을까? 기존 주택이 있어요. 유동성 확대와 공급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매매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분양에 쏠리는 거예요. 왜? 분양가는 과거 분양가 기준으로 공급 가격을 결정하니까 싸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주변 시세가 올라간 것은요, 자산이 급등한 것이지 무주택자의 소득이 급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 자산 가격 기준으로 분양가를 올려버리면은 무주택자들이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겠죠. 그런데 이게 집값이 빨리 잡혀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저금리의 장기화로 기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하고 기존 주택 가격 차이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급격히 올라간 주변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싶은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변하는 언론들이 합창적으로 말한 게 바로 이 로또 청약, 로또 분양이라는 거예요. 자, 국토부 너네가 분양가를 낮추니까 시세 차익 받으려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잖아. 그래서 우리 건설사나 시행사한테 높은 분양가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서민 건설사 분양가 올려달라고 말 못하니까 서민들 무주택자 청약 경쟁률 높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챙기는 척하면서 로또 분양이란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분양가 잘못이에요? 시세가 너무 미친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세가 너무 올라가서 매수할 여력이 안 되니까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몰린 거잖아요. 그게 이상한가요? 장기간 무주택 상태로 있는 청약자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은 그 올라간 시세만큼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건설사나 시행사에 이익을 늘려주고 그러면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가격을 올리는 게 정당한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략이 먹혔어요. 이걸 보고 몇몇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게 로또 분양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서 시세 차익 기대를 차단하면서 청약 과열을 꺼트려버리자. 그러면은 3기 신도시는 로또 청약 방지를 위해서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하자. 이게 진짜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로또 청약 방지한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나 민간 분양이나 공공 분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 공공 분양을 이제 공공 자가로 돌리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당연히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민간 분양에 쏠릴 것이고 민간 분양 경쟁률이 치솟겠죠. 그러면은 민간 분양 건설사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비싸게 팔아도 다 팔릴 테니까. 그러면은 분양 미루면서 계속 분양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보수나 경제신문들이 공공 자가주택을 대놓고 비판하지 않는 이유예요. 공공 분양이 싸게 나와야 민간 분양도 분양가 상승에 억제 효과가 있는데 전혀 경제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오히려 분양가만 올리고 청약 열풍은 절대 안 꺼진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100만 채 넘는 아파트 시세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신도시 공급 공공자가 도입된다고 뭐가 바뀌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도입하려는 목적이 제가 모르는 거예요. 평균 청약 경쟁률을 낮추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인가? 아니면은 신도시 프리미엄을 공기업한테 몰아주는 것이 목적인가? 목적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냥 로또 청약을 방지한대요. 이게 뭐예요?
자, 지금은요, 가구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무주택 청약 대기자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택을 안 가지면 해결이 안 돼요. 자, 근데 이 사람들한테 너 공공 자가주택 뭐 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야, 너라면 평생 월세 낼래? 아니면 내 집 살가지고, 자, 돈 벌 때 바짝 갖고 나서 노후에 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래? 현재 청약 대기자의 물량을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분양 물량을요, 이 외벌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배정하는 것까지 이제 찬성을 해요. 주거복지 차원에서.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서울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반 분양 물량이나 빨리 늘리라고. 과거에도 이 사례는 100% 성공했습니다. 분양가를 싸게 해서 대규모로 빠르게 공급하면 분양가는 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분양 물량이 적으니까 저렴한 분양가가 효과를 못 보는 것이지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잡힌다는 부분입니다. 일기 신도시도 그랬고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그랬어요. 성공한 사례가 넘치고 넘치는데 왜 뚱딴지 같은 대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살기 좋은 지역에 적정 면적의 분양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의 할 일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이 임대주택 유형을 보완하거나 공공분양 유형 중 일부를 차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모두를 채우면 안 된다는 부분 정치인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